자, 질문 받고 가자. 페이지. 나 만렙은 뭐 질문할 만한 게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추정까지 다 하셔야 돼. 특정 많아. 어? 아, 질문이 있다고? 만렙에서? 알았어. 만렙 질문부터 먼저 해, 그러면. 몇 쪽에 몇 번? 11쪽에 24번. 아, 요거는 제가 오늘 설명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두 가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거 먼저 하고 갈까요, 그러면? 아니요. 하나는 절대값하고, 하나는 가우스 비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절대값과 가우스 비호를 가지고 있는 극한을 구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데, 이런 거예요.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x-1분의 절대값 x-1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풀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걸 따로 떼서 이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한번 해보자고. 저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fx라고 잡고 x-1분의 절대값 x-1 이런 함수가 하나 있어. 이 함수가 의미하는 게 뭐지? 이 함수가 의미하는 건 이 함수는 절대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간을 나눠서 정의를 해야 돼. 오케이? 네. x가 1보다 클 때하고 x가 1보다 작을 때 나눌 거야.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건 x가 1일 때는 하면 안 돼. 왜지? x가 1이 되면 분모가 0이 되니까 x는 1에서는 정의되지 않는 함수야. 자, 분수함수가 분모가 0이 되는 값에서는 정의될 수 없는 거야. 그럼 x가 1보다 클 때하고 x가 1보다 작을 때로 나눴을 때 x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되죠? x가 1보다 크면 x-1분의 x-1 됐지. 약분하고 나면 1만 남겠지. 그지? 또 밑에 있는 건 어때? 밑에 있는 건 x가 1보다 작으니까 분자가 마이너스 x-1이 되고 분모는 x 빼기 1이 된다고. 그지? 약분하고 나면 뭐 나와? 얘는 마이너스 1이 남지. 자,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x는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큰 쪽에서는 1이고 1보다 작은 쪽에서는 전부 다 마이너스 1이 되는 이렇게 상수함수 두 개가 1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져 있는 거야. 이해합니까? 네. 그치? 그럼 얘를 갖고 이제 극한을 물어요. 자, 1을 기준으로 해서 언제나 자, 1이야 1. 그러면 얘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 그랬어. 극한은 중간에 1을 기준으로 하면 우극한, 저극한을 나눠야 되는 거야. 우극한을 봤더니 1이 되고 좌극한을 봤더니 마이너스 1이 된 거지. 따라서 1에서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알겠어? 네. 이게 절대값이야, 절대값. 절대값을 갖고 있으면 구간을 나눠서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자, 두 번째. 이번에는 가우스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함수 fx가 가우스 x라고 하는 이러한 상태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가우스 x가 정의하는 게 뭐죠? 얘가 의미하는 게 가우스 x의 의미가 문제 뭐 항상 맨 뒤에 써 있으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야.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주어져 있는 이 가우스 x라는 기호는 x가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잖아? 그러면 여기 주어져 있는 가우스 x의 값은 n이 되는 거야. n. 여기 가우스 x의 점이야. 이해가니? 가우스 x가 정의하는 게 요건 거야. 그러면 여기 주어져 있는 함수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 그래프는 정의되기를 약속하기를 0부터 1까지의 값은 전부 다 0이 돼버리는 거야. 0부터 1까지의 값은 전부 다 0이 되는 거야. 0 이상 x가 1 미만이면 가우스 x는 전부 다 0이 된다고. 그러면 1 이상 x가 2 미만에 있는 값은 가우스를 취하면 전부 다 1이 되는 거야. 문제 이해가? 네. 마이너스 1부터 x가 0까지의 값은 가우스를 취하면 전부 다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여기 나와 있는 놈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계단형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야.
얘네들도 전부 다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연결되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자,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네. 자, 이해했어?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걸 잘 보시면 얘네들은요 정수에서 1에서 2에서 마이너스 1에서 0에서 마이너스 2에서 이런 값들에서 전부 다 얘네들이 좌극하나 우극한이 달라요. 1을 기준으로 보면 좌극하는 0이고 우극하는 1이 돼버린다고. 그지? 따라서 지금 질문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24번 같은 경우에 보면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가우스 x는 어떻게 되니? 라고 물었어. 그럼 얘는 1을 기준으로 해서 봤더니 우극하는 1이고 좌극하는 0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는 두 가지로 나눠서 확인했더니 x가 1에 좌극한일 때는 0이 되고 x가 1에 우극한일 때는 1이 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지. 오케이? 이해하는가? 어? 자, 25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리미트 x가 3에 가까워질 때 5 빼기 가우스 x지. 그지?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자 3보다 작아. 3보다 작으면 2.999 되는 거지. 여기 5에서 빼면 어떻게 돼? 2.001 될 거라고. 그럼 극한값이 2가 된다? 근데 2보다 커. 우극한을 구하면 2보다 커. 2.0001이야. 빼지. 그러면 2.999하고 나간다고. 그럼 3 된다고. 그 얘네들은 둘이 다르잖아.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지? 그게 존재하지 않는 거야. 단순하게 생각해도 좋아. 가우스 기호를 가지고 있는 함수는 정수에서 불연속이야. 정수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 얘네들이 이렇게 끊어져 있기 때문에 우극한과 좌극한이 다른 값을 갖는다. 26번의 경우에는 뭐가 돼 있지? x가 6에 가까워질 때 2분의 x라고 돼 있지. 그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이게 있으면 다른가? 근데 6 집어넣으면 6보다 클 때는 3점 얼마가 되는 거야? 그지? 6보다 크면 3점 얼마가 돼? 그러면서 얘는 가우스 값 취하면 3이 되는 거야. 3. 6보다 크면. 그런데 6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6보다 작으면 2.999하고 나온다고. 그럼 가우스 취하면 2가 되겠지. 그러니까 좌극하는 2, 우극하는 3인 거야. 따라서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직관적인 어떤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우스라고 하는데 3.000001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얘는 그 가우스 값이 3이 되고 그리고 어떤 값이 2.9999하고 나가는 어떤 값이 있으면 얘는 극한값을 구하면 그 가우스 값을 구하면 2가 되거든. 실제로 이 가우스라는 기호가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우리 상용 로그에서 로그 뭐 32.4 이런 게 있어. 여기다 이 가우스 취하잖아.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정수 부분을 의미한다고. 정수 부분. 이거 얼마쯤 될 것 같아요? 로그 32.4면 이거 대략 얼마쯤? 이 값이 1. 얼마가 돼? 이 가우스 취하면 1 되는 거라고. 맞아? 네. 324면 어떻게 되겠어요? 324. 이거 얼마지? 이거 모르겠어요? 324는 10의 제곱보다는 크고 10의 3승보다는 작아. 오케이? 그러겠지? 100보다는 크고 1000보다는 작잖아. 근데 얘 100은 상용로그 취하면 얼마 되지? 로그 10의 제곱은 얼마야? 다 까먹었어? 뭐야? 2, 그지? 2지? 모르는 것 같은데? 진성아, 로그 10의 3승은 얼마야?
3이지. 그지? 로그 324는 2하고 3 사이에 있는 숫자야. 여기다 내가 가우스 취할까? 로그 324는 요 3점, 2점 얼마쯤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야? 이 2라고 얘기. 그러니까 가우스 기호의 의미가 어떤 수에 대한 정수 부분을 구하는 게 가우스 기호야. 정수 부분. 그런데 정수를 기준으로 해서 극한의 경우에는 정수를 기준으로 해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1 차이 나는 숫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네들은 극한값이 전부 다 없다고. 좋아요. 다른 질문? 나머지 괜찮아? 자, 그리고 갑니다. 이제 개념 유형으로 가면 개념편에서 질문 10조, 11조, 14조. 그럼 이제 15쪽도 질문이 될 수 있겠는데 15쪽의 이야기들 가지고 점검하면 다시 할까? 자, 15쪽 펴주세요. 개념 유형 15쪽. 개념 유형 15쪽입니다. 필수 이제 4번에 보시면 자,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x-1에 x 플러스 1 분모의 절대값 씌워져 있죠?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이놈의 극한값을 구할 건데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함수를 내가 fx라고 할 때 이 함수는 어떻게 생긴 건지 우리가 보면 저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 얘네들은 정의하기를 x가 1보다 클 때와 x가 1보다 작을 때 나눠야겠지. x가 1보다 크면 절대값 x-1은 그냥 x-1입니다. 약분하고 나면 x 플러스 1만 남겠지. 그지? 근데 x가 1보다 작아요. 그럼 분모가 뭐가 돼? 분모가 마이너스 x 빼기 1이 되면서 약분하고 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라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래프는 1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1이 있어. 1을 기준으로 해서 이 그래프의 모양이 1보다 클 때는 x 플러스 1이야. 이런 식으로 가는 그래프가 그려진 거예요. 여기가 이제 2가 되겠죠? 2. 그리고 왼쪽에서는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1 집어넣으면 이거 마이너스 2를 지나겠는데 마이너스 2를 지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된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극한을 구해야 되니까 이 그래프에서 극한을 구해보면 자, 1보다 큰 쪽 우극한의 경우에는 2로 가고 좌극한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2로 가겠지. 따라서 얘네들은 우극한과 좌극한이 달라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해하는가? 두 번째 보면 두 번째 주어져 있는 건 가우스 x 빼기 1. 자, 리미트 x가 2에 가까워질 때 가우스 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요놈의 극한값을 구해보면 주어진 함수는 내가 x가 2의 좌극한을 구한다라고 하면 야, 2의 좌극한을 의미하는 게 뭐야? x라는 값이 2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는 거야.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뭐 1, 그리고 1.5, 1.9, 1.9999, 1.999 하고 가까워지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x값이 1.9999하고 하는 값이 들어갈 거란 말이지. 그러면 1을 뺐어. 그럼 뭐가 남아야 돼? 얘가 남는 게 0.9999하고 남은 숫자가 남겠지. 그럼 이 가우스값 얼마야? 0 돼야죠. 정수 부분 구하는 거니까 얘는 0이 된다고. 이게 좌극한이에요. 좌극한. 두 번째는 리미트 x가 2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진다라고 봐봐. 2보다 크면 2.3, 2, 아니 뭐 10이었다가 5였다가 이렇게 가까워질 거 아니야. 2로. 그지? 그럼 이게 가까워지게 되면 2.0000 얼마에 해당하는 값이 될 거라고. 그럼 여기다가 내가 x에다가 2.0000 하고 나가는 이런 값을 대입한다라고 보면 여기 주어져 있는 건 1.0000 하고 가서 이런 식으로 끝나는 값이 나오겠지. 이거 얼마야 가우스 취하면? 얘는 1 되겠지.
정수 부분이 1이니까. 둘이 어때? 다르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해하는가? 이해했어? 응? 절대값이나 이 가우스를 포함하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기 때문에 알아둬야 되는 거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입장에서 지금부터 고민해야 되는 건 이런 거야. 얘네들이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이 5개의 내신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수시로 대학 갈 때 필요한 내신들입니다. 그 중에서 여기까지 끝났지? 그지? 반 넘어갔지? 그지? 이제 고민하는 거야? 고민해야 돼. 이 두 학기를 어떻게든 살려서 수시로 나는 가겠다. 이게 더 편합니다. 이게 훨씬 더 편한 방법이야. 이렇게 가는 게. 근데 이제 내가 목표하는 대학치가 한 2등급쯤 돼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받아놓은 내신이 한 4등급이에요. 근데 이 2등급대 대학을 4등급을 역전시켜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이 두 학기로는 이제 힘들어진 거야. 오케이? 그렇지? 그러면 그때는 이제 고민해야지. 정시까지 생각을 하는 거야. 수능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한 등급 정도 차이 나요. 내가 목표하는 게 3등급인데 내가 한 4등급이야 지금. 그럼 한번 끌어올려서 3등급 위로 올려보겠다. 이러면 나머지 내신을 잘 관리해서 어떻게든 만들어 보면 되는 거지. 이것까지는 가능합니다. 오케이? 가능한 거야. 분명한 건 절반을 넘어갔다라는 거야. 목표치가 2개, 3개를 넘어가는 건 이제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 거야. 그러면 1년을 준비해서 정시를 보기에는 정시가 너무 어려워요. 힘듭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년 반 정도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럴 타이밍은 온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시야 이건 아닙니다. 이런 건 아니고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이 우리 해보시면 알겠지만 한 6개월은 걸려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그리고 수학을 기준으로 보면 수학 아직 진도 다 안 끝났으니까 수투도 끝내야 되고 이과하면은 미적을 하든 다른 걸 더 해야 되니까 문과 같은 경우에는 확통을 하든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라고. 좀 진지하게. 진로도 좀 잡고. 혹시라도 이런 거 있잖아. 0.5등급 정도를 엎을 수 있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야. 내가 그래도 나름 그래도 생활기록부가 좀 잘 채워져 있어. 잘 채워져 있으면 그러면 학생부 종합도 생각해도 돼요. 학종 같은 경우에는 내신에 대한 부분을 안 보는 게 아니죠. 학생부 종합은 생리부를 전부 다 본다는 뜻이에요. 생기부 항목이 1번부터 10번까지인가가 있는데 그 항목들 중에서 뭐 1번은 인적사항이니까 그냥 빼고 3, 4번인가가 성적일 거예요. 2, 3번인가? 성적하고 출결이 들어가는 단계가 2, 3번인가 그럴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보는 게 교과전이요. 다른 거 다 안 보겠다. 난 성적만 보겠다. 이 교과야, 교과. 오케이? 그리고 성적 말고 성적 외적인 그 이제 스틱들 있죠? 교과나 아니면 뭐 또 다른 어떤 세부 특기 사항들을 보겠다라고 하는 게 학생부 종합이라고 보면 항목들이 많이 빠졌어요. 옛날에는 막 상장의 수도 보고 봉사활동도 뭐 몇 시간 했는지 봤는데 이 다 기본만 하면 됩니다. 기본만 하면 되고 출결의 경우도 무단만 없으면 돼요. 출결도 감점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이제 과목 세특이 제일 중요한데 그 세특을 갖다가 뭐 지금부터라도 한 2학기라도 어떻게든 채우면 되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와서 쫄라 아직 다 완성 안 시키셨으니까 나 이거 써달라고 선생님들마다 좀 이제 차이가 있긴 한데 고3들은 대부분 보여주세요. 나 이렇게 쓸 건데 괜찮을까? 막 이렇게 보여주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특에 혹시 안 들어간 게 있으면 내가 가고 싶어 하는 학과에 관련된 게 있으면 갖다가 뒤 밀어. 응? 책 읽었어요. 막 독서감상문 써갖고 뒤 밀고 막 그러라고. 그렇게 해서라도 학생부 종합으로 한 0.5에서 1등급 정도는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응? 내가 면접 잘 보줄 자신 있으면 그러면 가서 또 들이밀면 돼. 그럼 돼. 자소서나 이런 게 없어졌기 때문에 생기부가 되게 중요해진 거야. 자소서가 없어. 원래 자소서를 써서 내가 이런 걸 했습니다라고 보여주고 그걸 보고 애들을 면접을 불러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더더군다나 그 내신을 뒤집기가 어려워지는 것도 또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생각을 하시고 이번 방학에는 그런 고민들을 좀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죠.
공부를 하는 건 똑같아요. 수능이나 내신이나 똑같은데 내신은 좁은 범위를 하는 거고 수능은 넓은 범위의 것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응? 수능으로 최저를 맞추는 거하고 정시를 가는 건 다른 거야. 최저는 일정한 점수를 끌어올리고 내 과목을 골라서 공부할 수 있는데 정시는 그렇지 않지. 정시는 전 과목을 골고루 다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생각들을 잘하라고. 그런 고민들을 하고 살아야 돼. 알겠니? 꼭 그렇게 해줘야 돼. 15쪽에 4-2번 정도 잘 풀렸습니까? 이거는 유형 때문에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 15쪽에 4-2번이야. 얘는 이 유형의 함수들을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제 모의고사나 학교 시험에서 자주 다룹니다. 왜? 그러니까 구간을 나누는 함수예요. 제가 여기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절대값이나 가우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스스로 범위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지. 근데 얘 여기 나와 있는 문제는 줬어요. 함수를 나눠놨어. x 더하기 1이고 언제? x가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을 때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가 됩니다. 이렇게 준 거야. 그리고 얘한테 뭘 원하고 있냐면 얘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여러분들한테 만들어 달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x가 a에 가까워질 때 이 fx에 대한 요게 존재한다의 의미가 뭐냐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되는 거야. 응? 극한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방향성이 있잖아. x라고 하는 값이 a를 기준으로 해서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오른쪽과 왼쪽에서 오는 이 두 가지가 같잖아. 그 두 가지가 생기는 거잖아. 그리고 그 값들이 같은 점으로 모여야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게 되는 거거든. 그럼 나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을 구할 때는 마이너스 1보다 큰 게 필요하니까 위에 걸 써야죠. x 플러스 1. 그지? 위에 걸 써야 되는 거야. 위에 거를.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되잖아. 또 좌극한을 구할 때는 x가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을 구할 때는 아래 걸 써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x 더하기 k를 쓴다.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아져야 되는 거지. 1 더하기 k하고 0이 같아져야 되니까 k 값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지. 그지? 여기에 들어오는 함수의 모양만 바뀝니다. 이 식의 구조는, 이 문제의 구조는 안 바뀌어요. 구조는 똑같아. 그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16쪽은 다 해결하셨습니까? 16쪽. 연습 문제는 이번 숙제가 될 겁니다. 연습 문제는 숙제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고, 자, 극한에 대한 성질과 극한에 대한 계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정리할 텐데, 자, 극한의 성질부터 이야기를 하자고. 극한의 성질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있어요.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gx라는 이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 얘들에 대한 극한 값을 내가 알아요. 요놈을 극한을 취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도 극한을 취했더니 그 값이 하나는 알파가 됐고 다른 하나는 베타가 된 거야.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함수 fx와 함수 gx가 알파와 베타로 수렴하는 거야. 수렴. 이게 이제 핵심이야. 여기 나와 있는 건 수렴해야 되는 거야. 수렴하는 두 함수가 있어. 그 두 함수를 가지고 앞에다가 이 fx 앞에다가 2를 곱해요. 2를 곱했어. 그리고 나서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래. 그럼 뭐가 돼야 되는 거야? fx의 극한이 알파인데 거기다 2를 곱했어. 그러면 그 극한값은 2알파가 된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수렴하는 함수의 극한에다가 어떤 실수를 곱해요. k를 곱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k 곱하기 알파라고 해서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배, 어떤 수렴하는 함수에 대해서 2배가 돼 있고 마이너스 3배가 돼 있으면 2를 곱하고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돼. 오케이? 함수가 fx가 있고 이 fx하고 gx라는 함수가 있어.
근데 얘네들을 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지고 볶고 하는데 그 지지고 볶는 과정에서 더하고 fx하고 gx를 더해 또는 빼 아니면 둘이 곱해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 fx에 대해 이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극한을 취할 거거든. x가 a로 가는 극한을 fx 더하기 gx, fx 빼기 gx, fx 곱하기 gx를 구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서 나와 있는 극한값 알파하고 베타를 더하면 돼. 더하라 그러면 빼라 그러면 빼면 되고 곱하라 그러면 곱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누라 그러면 나누면 됩니다. 단 나눌 때는 언제나 여기에는 베타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눈다의 의미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 분모가 0이 되면 그 값은 정의될 수 없지. 나누어주는 값은 0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써져 있는 내용을 보면 얘네들을 분리해서 써놨습니다. 실수배가 될 경우에는 K를 곱하면 된다. 더해져 있으면 따로따로 더하면 된다. 빼져 있으면 빼고 곱해져 있으면 곱해라. 나눌 때는 단 베타는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이게 여러분들을 계속 귀찮게 할 겁니다. 근데 결국엔 얘가 문제예요. 안 되는 게 있잖아. 안 되는 게 있는 게 문제인 거야. 쟤네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녹아듭니다. 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별로 어렵지도 않고 다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쪽 맨 밑에 봐봐. 20쪽 맨 밑에 보면 20쪽 맨 밑에 봐봐. 어떻게 돼 있어? fx는 5로 수렴하고 gx는 x가 2에 가까워질 때 3으로 수렴한대. 5하고 3이야? 아니, 그러면 1번 fx 빼기 2gx를 구하래. fx 빼기 2gx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이 극한값을 구하려면 자 과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뇌에서만 돌아가면 되는 건데 얘네들은 이런 거지. 아 얘가 수렴하니까 x가 2에 가까워지면 fx의 극한값 구할 수 있을 거고 자 곱해져 있는 2는 리미트 앞으로 빼도 돼요. x가 2에 가까워지면 gx를 이렇게 잡아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건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해도 된다.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배운 이 내용에 의해서 얘네들을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 fx의 극한이 5고 그 다음에 gx의 극한이 3이니까 여기 집어넣어서 5 빼기 6 마이너스 1이 답이다. 근데 이걸 갖다 빼본 이렇게 어떻게 해? fx의 극한이 얘가 5고 얘가 3이니까 여기서 바로 계산하시면 돼요. 응? 바로 계산하는 거야. 수렴하면 fx도 수렴하고 gx도 수렴하면 실수배 더하고 빼고 곱하고 0이 아닌 수로 나누는 건 그냥 있는 그대로 해버리시면 됩니다. 집어넣어서 2번 fx하고 gx 곱하래요. 5 곱하기 3 15가 답이라고. 3번 gx분의 fx gx의 극한 3이니까 뭐 0 아니잖아. 3분의 15 5가 되겠지? 3분의 15 5가 되는 거야. 민주 맞지? gx는 3이고 fx는 5로 가니까 3분의 15 하면 5 돼야지. 4번도 마찬가지야. fx 제곱하래요. fx가 제곱이 되었다는 얘기는 fx 곱하기 fx를 했다는 얘기고 곱한 거 그냥 둘이 곱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분자에 보면 2 곱하기 fx 빼기 gx 이렇게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 여기 집어넣으니까 5, 3, 5 넣어서 계산하는 거라고. 25분의 10 빼기 3, 7 이 극한값이 되는 거야. 알겠니? 수렴하는 극한의 성질은 여러분들이 더하고 곱하고 빼고 0이 아닌 값으로 나눌 때는 아주 편안하게 대입해서 계산할 수 있다. 오케이? 이 극한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매우 좀 지저분하게 보이는 문제들 몇 가지가 써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수열의 극한, 함수 극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필수제 1번입니다. 자, 필수제 1번에 1, 2, 3번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1번. 필수제 1번이야. 필수제 1번에 1, 2, 3번. f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져.
그리고 x-1인데 f의 x-1 4일 때 여기서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질 때 x-1분의 x 더하기 fx분의 x제곱 마이너스 5fx 요놈의 극한을 구합니다. 자, 잘 봐라. 서영아 잘 봐. 이거 잘 봐야 돼. 지금부터 정신 차려. 자, 잘 봐. 잘 봐. 여기 나와 있는 x가 1에 가까워질 때 x 빼기 1분의 fx 마이너스 1이 4로 수렴하지. 그리고 가. 그때 요거의 극한을 구하는 거야. 자, 이 문제는 사실 여기 있으면 안 되는 문제예요. 이게 원래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게 배치를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배치입니다. 자, 잘 보시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얘는 1로 가고 얘는 0으로 가는 조건과 문제에 주어져 있는 식이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응? 관련이 없어. 얘네들은 원래 그러니까 원칙대로 가면 이렇습니다. 앞에 주어져 있는 이 조건을 얘하고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치환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치환을 생각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안에 들어있는 식이 F 안에는 F 뒤에 있는 괄호에는 X 문자 하나만 있어야 돼. 여기 들어가 있는 게 X 빼기 1로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이때는 치환하는 거다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응? 이 뒤에 들어있는 게 한 문자가 아니야. 그럼 우리 치환할 거야. X 빼기 1을 X-1을 치환할 거야. 자, 치환이라는 과정이 돌아갈 때는 이 식 속에 들어있는 모든 x가 t로 바뀌어야 돼요. t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x는 뭐로 바뀌어야 되지? x는 t 플러스 1로 바꿔줄 거야. x는 t 플러스 1로. 그지? 자, x가 0에 가까워져요. 그럼 x가 1에 가까워집니다. 1에. 여기 x가 1에 가까워지면 t는 어디로 가야 되지? x가 1에 가까워지면 t는 어디로 가야 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로 가까워진 t는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0. 맞아? 지금 내가 써놓은 이 10을 가지고 여기 주어진 걸 바꿔주면 리미트 t가 0에 가까워질 때 t분의 ft는 4인 거야. 이제 문제는 여기야. 여기 이 부분이야. 여기까지는 뭐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여기서 내가 이렇게 쓸 거야. 얘를 x가 0에 가까워질 때 x분의 fx가 4라고 쓸 거야. 얘가 여기 썼어. 뭐가 달라졌어? t를 x로 바꿨지. 선생님 여기 있는 x는 x 빼기 1을 t로 바꿨는데 여기서 다시 또 x로 바꾸면 어떡합니까? 라는 거지. 그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하라고. 얘는 형식의 문제인 거야. t라는 문자로 표현되어 있지만 0으로 보내고 0으로 보내면 뭐 굳이 내가 집어넣으면 0분의 f0이 4가 된 거야. 0분의 f0이 4가 된 거야. 그지? x로 내가 바꿔 썼어. 0분의 f0이 4가 되는 거 변한 게 없잖아. 그지? 얘를 굳이 이렇게 쓴 이유는 문제를 풀려면 이 문제 속에 들어있는 건 x로 돼 있거든. 그거 내가 x로 바꿔준 거야. 자, 그럼 묻자. 여기 있는 x하고 여기 제일 처음에 있는 x는 같아 달라? 얘하고 얘는 다른 거야. 다른 거야. 같은 x가 아니야. 이 x는 t를 대신해서 쓴 x고 여기 있는 x 빼기 1을 t로 바꿨으니까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 의미는 그래.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마. 문제에 x로 돼 있어서 그냥 x로 바꿔 쓴 거야. 그리고 이 문제를 풀 거야. 자, 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얘가 4로 수렴해. 누가 수렴하고 있는 거야 지금? x분의 fx가 수렴하는 거야. fx가 4로 가는 게 아니지. x분의 fx가 4로 가고 있는 거야. 잊지 마. 여기 있는 fx는 4로 가는 게 아니야. x분의 fx가 4로 가는 거야. 그래서 분모 분자를 x로 나눌 거야. 왜? 잘 봐봐. 분모 분자를 x로 나누면 1. 얘 x로 나누면 1 되지. 얘는 x로 나누면 x분의 fx 되겠지? 그지? 여기 나와 있는 것도 x.
뒤에 있는 건 x분의 5fx 이게 되는 거지. 분모와 분자를 x로 나눈 거야. 여기까지 알아들어. 그치? 자, 그럼 이제 말할 수 있어. 얘는 어디로 간다고? x분의 fx는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는 4로 가지. 얘는 4로 가는 거야. 4. x가 0으로 가니까 얘는 0으로 가겠지. 여기 나와 있는 x분의 fx가 4로 가. 4. 5 곱하기 4. 응? 이해했어? 최종적인 답 정리하는 거야 이제. 5분의 마이너스 20이니까 요놈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지금 과정이 서술형 풀이야. 어?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렇게 푸는 거야. 지금 내가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풀어야 돼. 자, 우리가 지금 연결시켜 볼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극한의 성질이야. 극한의 성질. 수렴하는 극한이 있어. 수렴해. 그지? 수렴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수렴하는 것들을 내가 끌어내야 되는데 0을 집어넣으면 이게 0으로 가. 그지? 근데 fx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여기서 극한의 성질을 못 쓰는 거야. 이 상태로는 극한의 성질을 못 써. 분모 분자를 x로 나눴어. 나눴더니 수렴. 1로 수렴해. 얘도 수렴해. 4로 수렴해. 얘는 0으로 가. 얘도 4로 가. 그럼 다 수렴하지. 수렴하니까 분모만 0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4를 여기 대입해도 되는 거야. 그 상태를 만든 거야. 알겠니? 자, 다시 x-1분의 fx-1이 x가 1에 가까워질 때 내가 여기다 x에 1을 집어넣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분모가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0분의 f0의 값이 얘가 지금 4로 수렴하고 있는 거야. 그지? 0분의 f0의 값이 4로 가는 거야. 0분의 f0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4로 갈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과정들을 생략하고 0분의 f0의 꼴이 되는 부분은 4로 간다 라고 해서 그냥 바로 문제를 풀 거라고. 그 대신에 0분의 f0을 만들려면 x로 나눠야 되는 과정은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거야. x로 나눠서 x에다 전부 다 0 집어넣었더니 1, 0분의 f0, 4, 얘는 0, 0분의 f0, 4.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5가 답이 돼. 이거 4가 아니라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5가 답이 돼. 답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는가? 풀어나가는 어떤 요령은 이후에 알려드리겠지만 지금은 서술형 풀이 답안을 의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좀 지저분했어요. 자, 2번 갑니다. 2번. 자, 2번에 주어져 있는 건 이렇습니다. fx와 gx에 대하여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fx 더하기 2의 gx 여기 나와 있는 요놈이 6이고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gx의 극한은 여기가 3이다.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2fx 빼기 gx 요거의 극한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잘 보시면 이런 겁니다. 주어져 있는 문제에서 수렴하고 있는 함수를 두 개 준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얘가 6으로 수렴하고 얘는 3으로 갑니다. 그치? 따라서 저 두 개를 가지고 얘를 구하면 돼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이렇게 만들기가 어렵네. 그럼 결국에는 뭘 알면 되냐면 gx가 3으로 가는 게 분명하니까 여러분들은 fx의 극한만 알면 돼요. 그치?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개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마치 연립방정식을 풀듯이 fx의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알겠어? 연립방정식을 풀듯이 풀 거야. 여기에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fx라고 하는 놈에 이걸 알파라고 주고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gx의 극한을 베타라고 하면 첫 번째 식은 알파 더하기 2 베타가 6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 거에서는 베타가 3이라고 나온 거야. 그럼 베타에 3 집어넣어. 그럼 알파는 얼마가 돼야 돼? 알파는 0이 되겠지.
그러니까 알파가 0이라는 얘기는 fx의 극한이 0이라는 얘기야. 따라서 여기 주어져 있는 건 2 곱하기 0 빼기 3 마이너스 3이 문제가 원하는 답이 되겠다. 왜? 수렴하니까. 수렴하는 것들은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야. 어? 더하고 빼고 곱하고 0이 아닌 값으로 나누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야. 세 번째도 보자. 세 번째 보면 세 번째는 두 함수 fx와 gx에 대하여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한없이 커질 때 fx가 한없이 커지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빼기 gx 얘는 1이 돼. 그럴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fx 빼기 gx 요거의 극한값을 더하기 gx의 극한값을 구하랍니다.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세 번째 문제는 극한의 성질을 쓸 수 없습니다. 왜? 얘 극한의 성질을 못 써. 왜지? 얘는 극한의 성질로 문제 풀면 안 돼. 그리고 무한대고 얘가 1로 가니까 막 이렇게 쓰는 거 이런 거 안 되는 게 왜냐하면 극한의 성질의 전제 조건이 뭐라고? 응? 둘 다 수렴해야 돼. 여기 들어가 있는 건 다 수렴해야지만 쓸 수 있는 거야. fx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지. 그지? 발산하면 여러분들이 극한의 성질을 못 쓰는 거야. 응? 오케이? 극한의 성질을 못 쓰는 거야. 자, 여기 주어져 있는 두 번째 성질에 의하면 fx 빼기 gx가 1이래. 그러면 fx 빼기 gx가 1로 수렴하는데 그 놈을 fx하고 gx 같이 놓고서 이야기하기가 너무 싫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치환할 거야. 이 부분을 fx 빼기 gx라고 하는 부분을 hx라고 바꿔 쓸 거야.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hx의 극한이 1인 건 알겠어. 오케이? 자, fx가 무한된 건 알겠는데 gx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그래서 gx에 대한 식으로 얘네들을 바꿔주게 되면 gx라고 하는 놈은 fx 빼기 hx로 바꿔서도 되는 거야. gx는 fx 빼기 hx야. 자, 이런 거잖아. fx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 그지? hx는 1로 수렴해. 이건 우리가 아는 거야. 문제에서 준 거니까. 그런데 gx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래서 gx를 fx 빼기 hx로 바꿨었어. 오케이? 그리고 나서 저 식에 들어있는 gx를 이걸로 바꿨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바꿨으면 되겠죠. 이 주어져 있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gx 대신에 이걸로 바꿨을 거니까. 응? 여기 있는 gx를 fx 빼기 hx로 바꿨으면 2fx 빼기 hx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니? gx를 fx 빼기 hx로 바꿔 쓴 거야. 그러고 났더니 요 놈은 정리하는 거야. 식을 2가 되고 빼기 fx분의 hx만 남았어. 이렇게 남은 거야. 자, 이제 잘 보셔야 돼. 주어져 있는 여기 앞에 있는 건 2집이잖아. 2. 이건 얼마죠? fx분의 hx가 x를 무한대로 보내면 fx는 어디로 간다? fx는 분모는 무한대로 가지. 분자 hx는 어디로 가? hx의 극한은 1이지. 무한대분의 1은 얼마야? 무한소. 0이 되는 거죠. 그지? 이거 0이 되는 거야, 얘가. 2 빼기 무한소. 2. 극한값이 2가 되는 거야. 알겠니? 무한대로 가는 놈을 가지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무한대로 극한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잊지 마. 함수가 섞여 있는 것은 치환해서, 그러니까 얘 fx 빼기 gx가 1로 수렴하는 거지. fx는 무한대로 가는데 gx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모르니까 바꿔서 써놓고 문제 푸는 거야.
지금 보여드린 세 가지 문제 스타일이, 그러니까 이 함수 역할에서 가장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조금만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설명드린 내용으로 처음에 접근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그래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다시. 함수 두 개가 있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베타로 수렴하면, 여러분들은 fx하고 gx를 가지고 실수배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k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하면 된다 그랬어. 네? fx하고 gx를 가지고 gx를 지지고 볶고 하는 거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줄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알파하고 베타를 가지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된다. 그지?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 과정에서 나누는 것은 반드시 베타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 요것이 극한의 성질이다. 알겠니? 가지고 있어야 돼. 이놈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나가는 과정들인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하다 보니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부정형이라고 하는 극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 부정형. 그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아. 극한값을 바로 말할 수 없어. 극한값을 바로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거야.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대입하면 바로 답 나오면 좋은데,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걸 보면 주어질 수 있는 스타일들 자체가 0분의 0, 0분의 0,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형태는 그 답을 바로 말할 수 없는 형태야.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가지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식의 변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극한값을 말할 수 있는 식의 모양으로 바꿔줄 거야. 식의 변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뭐 인수분해라는 것도 있고, 인수분해, 아니면 분모 분자를 같은 값으로 나눈다, 아니면 뭐 통분, 약분, 이런 개념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주 안에 들어있는 식들을 변형할 거야. 유리화도 할 수 있겠구나. 유리화. 다 알고 있는 개념들인 거야. 이 알고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라고. 식을 변형해 나갈 거야. 자, 근데 이제 문제를 다 봤어요. 봤는데 대입했더니 값이 나와. 이런 거 하면 안 돼. 예를 들어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2가 있어. 근데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진대. 그럼 이제 1을 대입해야지. 1을 대입했어. 그랬더니 2분의 마이너스 1이 된 거야. 그렇지? 1 대입하면 이게 나오지. 이게 답인 거야. 왜? 1을 대입하면 분모도 수렴하고 분자도 수렴하는데 분모와 분자가 둘 다 0이 되지 않아. 분모가 0이 되지 않아. 그럼 얘는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지.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지는데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있는 거야. 응? 이게 돼 있어. 이게 잡아볼까? 근데 여기다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1 대입하면 분모 0 되지. 끝났어. 못하지. 여기다 1 대입했더니 분자도 0이네. 0분의 0은 말할 수 없어요. 어떤 값인지. 그래서 요 식을 변형한 거야. 이 주어진 식을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뭐 특별한 게 있어 보이지 않아요. 얘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네. 인수분해, 분모분자 나눈다고 통분약분 이거 다 안 되고 분자가 인수분해돼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거야. 그래서 보이니까 여기 약분되네. 여기 1 대입했네.
그래서 답이 4가 된 거지. 그지? 이게 된 거야. 이거 지금 이건 지금 이렇게 구한 거야. 어떤 방법? 주어진 식으로부터 내가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 식의 형태로 변형한 겁니다. 0분의 0꼴이라고 하는 요놈이 다항식의 형태를 띠고 있을 때, 분모와 분자가 다항식의 형태를 띠고 있을 때는 인수분해를 통해서 0이 됐던 요소를 없애는 거야. 0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에는 0분의 0이 됐던 이유가 뭐냐면 x 빼기 1이 있어서 그런 거야. 얘네들이 약분돼서 없어진 거지. 그러고 나면 답이 나온 거지. 이해하는가? 아니. 자, 그 경우들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나씩 나눠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0분의 0꼴의 극한이 주어지게 되면 분자와 분모를 인수분해합니다. 인수분해를 통해서 그 0이 되게 만들었던 부분을 없애고 시작을 합시다 라는 게 이야기의 시작인 겁니다.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분자 x3승 마이너스 1 분모 x의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4. 일단 여러분들이 봤더니 분모와 분자 1을 대입한 거야. 대입했더니 분모와 분자가 둘 다 0으로 바꾸는데 0분의 0꼴이 된 거야. 오케이? 0분의 0으로 간 거야.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게 인수분해라고. 인수분해. 분자를 x로 묶고 인수분해를 쭉 해주게 되면 여기까지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x로 묶은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1을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하시고 분모에 주어져 있는 것도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4로 이렇게 이쁘게 인수분해가 될 것이다. 자, 인수분해를 하고 났더니 그 0이 됐던 요소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약분이 되죠. 약분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다 남아있는 부분에 1을 대입하게 되면 5분의 2라고 하는 이제 수렴하는 하나의 숫자가 답으로 나오는 거지. 0분의 0꼴의 극한이 분모 분자가 다항식으로 주어지게 되면 인수분해라는 방법을 쓰게 될 겁니다. 때에 따라서 근호를 포함하는 식이 들어있어요. x가 2에 가까워질 때 x-2분의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5 마이너스 3. 자, 여기도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2 빼기 2분의 루트 9 빼기 3 하면서 얘가 0분의 0꼴이 돼버린 겁니다. 응? 꼴이 나올 때, 꼴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앞에서 인수분해, 뒤에서 유리화를 쓸 거예요. 유리화를 쓸 거야. 선생님, 그 유리화 안 해도 되는데요? 분자를 유리화하는 거야. 근호가 있는 부분, 분자 또는 분모에 있는 부분을 유리화할 겁니다. 0이 되게 만들었던 부분을 유리화할 거야. 유리화를 하게 되면 인수분해 가능한 형태가 될 거거든. 자, 보면 리미트 x가 2에 가까워질 때 자, 분자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루트에 x제곱 더하기 5 더하기 3이라는 값을 곱해줘야 됩니다. 이걸 곱하게 되면 분자가 x제곱 더하기 5 빼기 9가 돼버려요. 유리화한 거야, 유리화. 분자에 있는 식을 잘 이쁘게 정리하고 나면 x제곱 더하기 5 더하기 3 이렇게 하고 분자가 x제곱 마이너스 4만 남은 거잖아. 이게 이제 유리화 인수분해 이제 x 빼기 x 더하기 찍찍. 그치? 인수분해도 유리화도 최종적인 목표는 약분하려고 하는 거야. 약분했어요. 2대입합니다. 9분의 4 9분의 4 6분의 4인가? 6분의 4 되겠구나. 두 가지야. 0분의 0꼴 다항식 인수분해. 근호를 포함하는 무리식이 주어지면 유리화. 알겠어?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 되는 이유들.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가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우리는 극한의 성질을 쓸 수가 없어. 극한의 성질을 쓸 수 없는 식의 모양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인수분해와 유리화라는 방법을 쓰고 있다. 네 가지 형태가 있었어. 0분의 0, 무한대 분의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 응? 클리어. 다음 가자.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가는 거야 이제.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 나와요. 우리 쉽게 생각해서 무한대로 가요. x가 그러니까 이런 거지. 뭐 1, 2, 3 얘네들이 계속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 계속 커지겠지. 그지? 여기에 2, 4, 6 하고 가는 값이 있어. 얘도 커지지. 그지? 근데 얘네들을 분수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것도 2, 2, 2 계속해서 얘는 어디로 가? 얘는 2로 갈 거야. 그지?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 분모가 1, 2, 3 이렇게 가는 숫자야. 그럼 분모가 계속 무한하게 커지겠지. 무한대로 가고 있어. 근데 분자가 1, 4, 9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커지고 있는 거야. 9, 그 다음에는 뭐 16, 여기가 4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제일 처음에 있는 게 1이었다가 2였다가 3이었다가 4였다가 어떻게 돼? 무한대로 가버린다고. 무한대로. 분자의 속도가 더 빠르거든. 분모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분자는 이렇게 가고 있어. 그러면 분모의 속도가 빠르니까 얘네들의 비율 자체가 점점 벌어지면서 계속 커진다고. 이런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분자는 1, 2, 3하고 가고 있는데 1, 2, 3하고 가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분모가 1이었다가 4였다가 9였다가 16이 되면 그럼 이건 어떻게 되겠어? 여기 나와 있는 건 점점 가다가 무한대분의 1꼴이 될 거라고. 그럼 얘는 0으로 수렴하겠지. 그지? 분자의 증가 속도와 분모의 증가 속도에 있어서 분자의 증가 속도가 분모의 증가 속도보다 빨라지면 우리는 어느 쪽이 더 빠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이놈들의 해결 방법은 분모와 분자를 분모의 최고차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식을 변형해 나갈 겁니다. 분자 분모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 이걸 대원칙으로 할 거라고. 오케이? 예를 들어 x가 무한대로 가. 그렇게 되는데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플러스 1분의 6x제곱 7x 빼기 5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x에다 무한대를 집어넣잖아? 그럼 무한대 제곱하니까 무한대겠지. 뭐 1 더해나 마나 무한대. 한없이 커지고 있어요. 분자도 봤어요. 6 곱하기 무한대 제곱 더하기 7 곱하기 무한대. 그럼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거야 지금. 그지? 그리고 5 빼봤자 계속 커지고 있는 거 똑같아. 무한하게 커지고 있는 거지. 무한대분의 무한대야. 이제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얘네들에 대한 부분을 내가 말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분모의 최고차 x제곱으로 분모 문제를 나눌 거야. x제곱으로 분모 문제를 나눠.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갑니다. 1 더하기 x제곱분의 1 6 더하기 x분의 7 빼기 x제곱분의 5. 지금 내가 쓰고자 하는 개념은 이거야. 무한대분의 상수 꼴은 우리 0 취급할 거거든. 무한소 취급할 거거든. 그지?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우리 무한소 취급 0 취급한다 그랬어.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1 0으로 수렴합니다. 무한대분의 7 0으로 수렴하고 무한대분의 5 역시 0으로 수렴하지. 최종적으로 지금 0으로 수렴하지 않는 값들을 놓고 봤더니 1분의 6이 돼버린 거야. 6으로 수렴하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거. 쉽게 생각해서 분모의 증가 속도를 1로 보면 분자의 증가 속도가 6인 거야. 분모보다 분자가 6배 빨리 증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6이 된 거지. 0분의 0꼴은 인수분해 또는 유리화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항식의 꼴은 인수분해, 무리식의 꼴은 유리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극한을 계산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든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 분모 분자를 분모의 초고차항으로 나눠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두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갑니다. x 제곱 더하기 x 빼기 x 더하기 1분의 x 마이너스 2. 자, 주어져 있는 식도 x에다 무한대를 집어넣어 보면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분모 분자를 x 제곱으로 나눌 거예요. x 제곱으로 나눠 보시면 1 빼기 x분의 1 x 제곱분의 1 x분의 1 x 제곱분의 2 이렇게 만들었어요. 분모 분자를 x 제곱으로 나눴어. 그랬더니 이 0으로 가 0으로 가 0으로 가 0으로 가 무한대분의 1 무한대분의 2 무한대분의 1 무한대분의 전부 다 0으로 가잖아. 그럼 남는 게 1분의 0만 남아서 얘는 0으로 수렴합니다. 0으로 수렴합니다. 세 번째 리미트 역시 x가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로 가는데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로 가요. 조금 바꿔주고 싶은데 자 이렇게 갈까요? 루트에 x제곱 더하기 3 마이너스 4분의 2x의 제곱. 여기 나와 있는 거 x가 무한대 집어넣으면 얘 무한대로 가지? 더하기 3 무한대로 가지? 루트 씌워도 무한대로 가. 그치? 무한대에서 4 빼봤자 무한대야. 무한대. 여기 나와 있는 거 집어넣으면 무한대로 가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분모의 최고차. 여기 나와 있는 분모는 x가 들어있는 부분이 여기밖에 없죠. x제곱. 정확하게 얘기하면 루트 x제곱밖에 없는 거지. 루트 x제곱은 x랑 똑같은 거야. 분모 분자를 x로 나눌 거야. x로. 분모 분자를 x로 나누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여기는 x가 근호 안으로 들어가면 x제곱 돼서 1 더하기 x제곱분의 3이 됐고 여기는 x분의 4로 나눈 거 x로 나눠서 x분의 4가 된 거야. 분자도 x로 나누면 2x 남겠지. 그지? x로 나눈 거야. x가 근호 안에 들어갈 때 x제곱이 됐을 뿐이야. 맞잖아. x는 루트 x제곱이니까 근호 안에서는 x제곱으로 나눴고 근호 바깥에서는 x로 나눴어. 0으로 가 0으로 가 이거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뭐가 돼? 무한대로 가지. 그럼 남는 게 무한대로 발산하네. 오케이? 3번의 예를 조금 더 설명하기 편한 형태로 x 마이너스 1분의 2x의 제곱이 있을 때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준 거죠. x가 무한대로 갈 때 1 빼기 x분의 1 2x 얘 0으로 가고 무한대가 된 거야. 봐봐. 지금 다항식분의 다항식대꼴로 나와 있는 세 가지 식을 분모의 최고차항 x제곱으로 나눴더니 1번은 6이 됐고 2번은 0이 됐고 3번은 무한대로 발산했지. 그치? 그 이유가 잘 봐봐. 얘는 x제곱으로 나누면 여기 1하고 6만 남아서 6이 된 거야. 나머지가 0으로 갔지? 여기 나와 있는 얘는 분자가 0으로 갈 수밖에 없죠. x제곱으로 나눴는데 x하고 2밖에 없었으니까 얘네들은 상수가 안 나온 거지. 세 번째 경우는 x로 나눴는데 분자가 2x제곱이라서 x가 남아있는 거야. 분자에. 그래서 무한대로 발산했지. 지금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푸는 대원칙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는 거야. 그런데 하다 보니까 분자하고 분모가 차수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영향을 주는 건 누구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영향을 주는 건 분자와 분모에 있는 최고차항끼리만 비교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사라져요. 분자 분모의 최고차항만 놓고 볼 거야. 그러면 x제곱분의 6x제곱 이게 얼마 돼? 이게 6이 된 거야. x제곱분의 6x제곱은 6이 된 거야. 진성 이해하고 있어? 너 눈만 뜨고 있지? 생각해. 여기 봐봐. x제곱분의 x는 뭐가 돼? x제곱분의 x는 x분의 1이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1이지. 이게 0으로 간 거야. 0으로 갔다고. 무한대분의 1 0으로 간 거지. 여기도 루트 x제곱은 얼마야? 루트 x제곱은 그냥 x인 거야. x분의 2x 하면 2x 제곱하면 2x 남았지.
그러니까 x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로 간 거야. x분의 2x 제곱은 약분하고 나면 2x 남았고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 발산이라고. 이해하나? 분자 차수와 분모의 차수를 놓고 둘이 차수가 똑같아요.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비, 최고차항 개수비로 수렴합니다.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얘는 발산합니다. 발산. 양의 무한대로 가거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발산. 분모의 차수가 더 커요. 이때는 무조건 0으로 수렴합니다.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분모의 무한대가 더 커서 쟤는 무조건 0으로 수렴한다고. 이걸 기억하면 좋고요.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한다? 최고차항만 보라고. 최고차항만. 6x제곱 x제곱. 나머지는 다 저 이 무한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x제곱분의 6x제곱 6. x제곱분의 x, x분의 1 남았으니까 0으로 수렴. x분의 2x제곱 2x 남았지. 무한대로 발산. 알겠니?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돼. 차수를 비교하는 방법도 있지만 차수 비교보다 그냥 최고차항끼리만 비교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무한대가 제곱을 하면 1차 무한대하고 무한대 제곱은 상대가 안 되는 애들인 거야. 아니? 상대가 안 되는 애들이야. 차수가 큰 최고차항끼리 비교해라. 최고차항끼리 비교해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자, 부정형이 총 4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은 우리 알게 모르게 썼어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의 경우는 알게 모르게 썼다. x제곱 마이너스 x x가 무한대로 갈 때 x 마이너스 2x의 제곱. 보시면 얘네들이 여기다 무한대 집어넣으면 이거 무한대 제곱한 거 얘 무한대지. 그러면 x 제곱으로 묶어주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 무한대분의 1은 뭐야? 무한대분의 1은 0이지. 그리고 얘는 무한대잖아. 무한대 곱하기 1하면 얘는 무한대로 가는 거야. 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으로 묶어. 그러면 x분의 1 빼기 2가 남아요. x 무한대로 보면 0되지. 무한대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무한대도 부호의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 이건 음의 무한대로 가겠지. 그지? 근데 실제로 우리 이렇게 안 풀고요. 그냥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최고차항만 보세요. 최고차항만 봐. 최고차항만 봐. 이거는 플러스 x제곱이니까 양의 무한대. 이건 마이너스 2 무한대 제곱이니까 음의 무한대로 가는 거야. 알겠어?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최고차항의 부호를 따라가는 거야. 최고차항의 부호를 따라간다. 저렇게 차수가 차이가 나면 별게 없는데 차수가 같거나 근호를 쓰고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근호가 나오면 우리는 유리화할 겁니다. 유리화. 25쪽이에요. x가 무한대로 갑니다. 루트 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x. 여기 주어져 있는 건 차수가 똑같은 거예요. 루트 x제곱은 x야. 1차야. 여기 x 1차지. 그러니까 앞에 무한대와 뒤에 무한대의 크기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분모에 1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분자를 유리화하는 거야. 근호를 가지고 있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은 분자의 유리화를 할 겁니다. 유리화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식의 형태로 바꾸는 거야. 주어져 있는 식은 분자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루트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x를 곱해줄 거라고. 분모와 분자에. 이게 분모에 1이 있다라고 둔 거기 때문에
분모 1에다가 이거 곱해준 거야 지금. 유리화하려고. 그럼 분자는 x제곱 더하기 6x 빼기 x제곱이 되겠지. 유리화를 한 거야. 루트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x를 분자와 분모에 똑같이 곱해준 거야. 분자에 곱하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만 남은 거지. 이 부분이 없어지겠지. 그러니까 유리화를 통해서 내가 얻어낸 결과가 뭐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꾼 거야. 이 유리화를 했더니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된 거라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을 분모에 1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유리화를 했더니 이렇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된 거야. 그럼 뭐만 보라 그랬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차항만 보라 그랬지. 최고차항. 조심해야 돼. 근호 속에 들어있는 x제곱은 x야. 1차항인 거야. 1차항. x 더하기 x 하면 얼마 돼? 2x분의 6x. 얼마? 답이 3이 되는 거야. 2x분의 6x. 3 되는 거야. 과정은 어떻게 하는 거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그랬지. 분모의 최고차항이 x니까 x로 나누면 1 더하기 x분의 6 1 6 0으로 수렴하고 2분의 6 그래서 3이 된다. 이게 이제 서술형 풀이는 이렇게 풀어야죠.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근데 이걸 줄였더니 어떻게 돼? 최고차항끼리만 비교해라. 최고차항끼리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빼기 2x 더하기 3 더하기 x분의 1. 자, 봐봐. 여기 주어져 있는 거 분모가 무한대 집어넣잖아. 그지? 무한대 조심해야지.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야.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하면 양의 무한대 될 거고, 여기 뒤에가 마이너스 무한대지. 그럼 이 상황은 지금 앞에 건 무한대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 무한대인 거야. 그러니까 이건 지금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 상태인 거야. 알겠니? 조심해야 돼. 무한대 빼기 무한대야. 자, 그럼 이제 이런 거지.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얘기했는데, 지금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거 얘기했는데, 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건 얘기한 적이 없어. 그래서 익숙한 걸로 바꿀 거야. 익숙한 걸로.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할 거야. 치환. 그럼 봐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 되니까 t는 어디로 가? t는 양의 무한대로 가는 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함으로써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는 저 극한을 양의 무한대로 돌려줄 수 있는 거야.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바꿔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식 속에 들어있는 x를 전부 다 마이너스 t로 바꿔 쓸 거야. 마이너스 t로.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t 제곱하면 t 제곱. 여기다 마이너스 t 집어넣으면 플러스 2t 더하기 3분의 여기 x가 마이너스 t가 되면서 자 이제 눈에 보입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라는 게 분모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인 거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속에 근호가 있어? 그럼 우리 유리화할 거라고. 유리화를 하고 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로 바뀔 거야. 요번엔 분모를 유리화할 겁니다. 분모를 유리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 유리화하려면 요거 곱해줘야지.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3 더하기 t를 곱하겠지. 이걸 곱하면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3 빼기 t의 제곱. 이게 유리화가 된 거죠. t제곱이 지워지면서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생각하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최고차항만 생각하는 거야. 2t분의 t 더하기 t, 2t. 따라서 이놈의 극한값은 1이 되는 거야. 최고차항 2t분의 t 더하기 t야. 루트 t제곱은 그냥 t인 거야. t 더하기 t. 2t분의 2t. 1. 오케이? 알겠어?
우리 세 가지 했어요. 세 가지. 0분의 0, 무한대 분의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오케이? 자, 네 번째.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26쪽이에요. 26쪽. 인수분해를 한다. 유기화를 한다. 분모분자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이야기를 한다. 최고차항끼리만 비교하면 된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그리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은 유리화를 통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꿔준다. 마지막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 무한소 곱하기 무한대. 무한대하고 무한소가 곱해지면 누가 더 커요? 응? 야, 무한대하고 무한소를 곱해. 그럼 얼마 될 것 같아요? 얘는 0이 아니, 이 0이면 0인 거야. 근데 이 0이 아니라 무한소야, 무한소. 예를 들어서 x 곱하기 x분의 1. 여기서 x가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얘 무한대로 가고 얘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으로 무한소가 되지. 그럼 얘 둘이 곱하면 1 되잖아, 1. 1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2였어. 그럼 2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앞에 있는 무한대가 제곱을 달고 있네. 뒤에 있는 무한소는 이렇게 가는데 그럼 얘는 무한대로 발산해야 되지. 그지? 앞에 있는 무한대가 조그만데 뒤에 있는 무한대가 커. 그럼 얘는 0으로 수렴할 수도 있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얘도 부정형인 거지.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무한소나 무한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분수꼴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분수꼴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얘네들은 우리가 써야 되는 식의 변형 방법, 통분, 그리고 이 통분이 끝나고 나면 약분이나 이제 인수분해나 분모분자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형태 이런 형태를 우리가 끌어낼 겁니다. 쟤네들을 만들어내는 게 시작이 통분인 거야. 통분. 어느 부분? 분수식이 있는 부분을 통분하게 될 겁니다. 분수식이 있는 부분을 통분한다. 5번에 1번 보시면 리미트에 x가 0에 가까워집니다. x분의 1 3x 더하기 1 분의 x 더하기 1 분의 1. 자, 이게 왜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꼴인지 보면 자, 무한소가 됩니다. 무한소분의 1 무한소분의 상수꼴이 바로 무한대가 되는 거죠. 무한대분의 상수꼴이 무한소고 무한소분의 상수꼴이 무한대가 되는 거야. 네? 여기서 이 0의 표시는 무한소야. 무한소. 주어져 있는 거에다가 x가 0에 가까워지면 이게 무한대로 가고 얘는 1분의 1 빼기 1분의 1이니까 0으로 가는 거지. 앞에 게 무한대, 이 뒤에 게 무한소가 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분수식의 꼴을 띄고 있는 부분을 통분할 거다. 통분. 통분의 목적은 약분이 강해요. 약분이 강합니다. 보시면 x가 0에 가까워질 때 x분의 1 뒤에도 통분합니다. 3x 더하기 1하고 x 더하기 1을 곱해서 이거에서 빼기 3x 더하기 1을 하겠지. 통분하고 있는 거야. 통분. x분의 1 남아있고 3x 더하기 1 x 더하기 1 요거 1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2x.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 통분을 하고 났더니 이 부분이 x하고 약분되는 부분이 나타나지. 응?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통분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났더니 최초에 주어져 있었던 식의 모양은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였던 게 통분을 했더니 0분의 0꼴이 된 거야. 오케이? 0분의 0꼴이면 인수분해 해야 되는 거잖아. 인수분해 다 돼 있어요. 여기서 약분하고 그 남아있는 게 요거잖아. 여기다 x에 0 대입해보면 0을 대입해보면 1 0 대입하면 1 곱하면 1분의 마이너스 2 따라서 요놈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자, 2번도 봐봐. 2번을 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 2x
x가 무한대로 가니까 2x는 무한대로 가겠지? 1 빼기 루트 x 플러스 1분의 루트 x 플러스 2. 주어져 있는 거 앞에 있는 값이 무한대, 뒤에 있는 게 1 빼기 1이야. 무한서로 가는 꼴이 된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분수꼴로 띄고 있는 부분을 통분하라 그랬습니다. 루트 x 플러스 1분의 루트 x 플러스 1 이게 된 거 아니야. 그지? x가 들어갔더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남은 거야.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여기 나와 있는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면서 그러면 근호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근호를 가지고 있으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여기 들어있는 거 아니야. 유리화야지, 유리화. 2x는 두고 요 뒷부분에 있는 걸 유리화하면 루트 x 플러스 1에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2가 곱해지는 거지. 그지? 여기다가도 곱하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남는 거야. 유리화한 거야, 유리화. 그랬더니 이게 없어지면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배해줄까? 분배해주면 x 플러스 1 여기다가는 이건 안 나오네. 루트에 x의 제곱 3x 플러스 2가 된 거야. 이 분자는 마이너스 2x가 남아있지. 그지? 잘 봐. 제일 처음에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였다가 여기 분자 부분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있어서 유리화라는, 그러니까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통분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유리화를 했어. 그랬더니 지금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이 형태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남았잖아. 최고차항만 바라봐야지. 최고차항만 마이너스 2x제곱 1차 분모에 보면 x 1차 여기에 보면 루트 x제곱 1차. 그지? 그럼 x 더하기 x 2x분의 마이너스 2x. 그래서 결과가 뭐가 남아? 응? 마이너스 1만 남는 거지. x 더하기 루트 x제곱 x 더하기 x분의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1만 남은 거야. 오케이. 문제가 좀 우리한테 주어지고 있는 이 과정들을 다시 한번 잘 이해를 해보시면 극한값을 구하라고 시켜요. 극한값을 구하는 과정은 수렴 다 수렴해. 그러면 대입을 통해서 그 값이 결정이 됩니다. 대입만 하면 결정이 될 거예요. 이 과정은 극한의 성질로 그냥 계산해버린 거예요. 대입했더니 답이 나와. 끝난 거야. 근데 이게 대입을 했는데 그 대입이 결정이 안 되는 경우, 그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정형인 거지. 이 부정형이라고 하는 형태가 무한대, 0분의 0꼴이라든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든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 이런 형태의 꼴들이 보여지게 되면 그럼 우리는 식을 변형하는 거죠. 식의 변형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형태로 끌고 가는 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야. 좀 더 세부적으로 가면 0분의 0꼴, 인수분해 또는 유리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최고차항끼리 비교. 그지? 최고차항으로 분모의 최고차가 분모분을 나눈다. 최고차항끼리 비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대부분 근호에 있는 식의 형태야. 유리화. 마지막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는 통분하고 나면 앞의 형태로 바꿀 수 있다. 이게 극한을 계산해 나가는 대원칙이 되는 거야. 알겠나? 극한을 계산하는 것까지 할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26조까지의 문제들 공부해갖고 오셔야 되고 26조 이 부분이 나의 만렙은 어디 갔는가? 여기 있습니다만 숙제도 26조까지. 네, 26조까지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5조까지
네. 만렙 15초까지. 그 중간에 있는 연습 문제 숙제입니다. 응? 다 풀어오려는 거 아니에요? 그죠? 26초까지 다 풀어오시면 되는 거죠. 숙제야. 알았어? 그렇게 해갖고 오시면 연습할 수 있는 것들 미리 준비되어 있을 거고. 알겠어? 하자. 놓치지 마. 처음에 시작할 때 놓치면 뒤에 가서 고생하는 거야. 고생하지 말자.